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집중 면접 시간은 10분입니다. 10분간 여러분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면접관님들의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 국민면접관을 대신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광재 후보는 미래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 오시고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서 이제 선진국가, 선도국가 도약을 주장해 오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이 한국이라는 국가가 이제 실패해서 생기는 문제냐,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최근에 선진국가 진입까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계속 성공해 왔는데 그 과실이 보통 사람들에게까지 안 돌아가서 생기는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즉 이광재 후보의 비전으로 보통 사람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사람들의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의 삶이 어렵습니다. 하나는 일자리, 주택, 그리고 교육 문제인데요. 이제 이 국민의 성과의 과실이 적어도 국가가 교육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확실해져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는 500조 예산이 이제 기재부가 아니고 청와대로 옮겨서 이 기획 기능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통계를 보게 되면 주택 예산에 4조 원을 쓰는데요. SOC 예산에 26조를 씁니다. 이제 그 시대를 끝내고 주택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분배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더 높은 이제 암기하는 대한민국에서 창조하는 대한민국으로 질문하는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새로운 기술 혁명이 필요합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그 시대를 넘어서 이제 네이버 다음 그 뒤에 새로운 당근마켓이나 무신사나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 때가 됐다고 봅니다. 네, 새로운 어떤 디지털 경제에 대한 아이디어는 매우 혁신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술은 한편으로 불균형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찾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플랫폼 독점으로 인해서 이 일정한 플랫폼의 독점적인 이익 부분을 우리가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버처럼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주식의 15%를, 임금의 15%를 줄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라이더나 많이 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잡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공제조합 형태를 만들어서 그들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공공배달 앱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국민연금이 10% 주준대요. 이때 우리가 투자를 해서 배당을 참여하는 사람한테 주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플랫폼 독점이 아니고 플랫폼에 참여한 모든 기업과 주체들이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역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민주적통 후보를 언급하셨습니다. 민주적통 후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성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민주당 후보 중에 민주적통 후보가 아닌 분이 있습니까? 누가 더 적통을 잘 이어가느냐, 발전시키냐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청출어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DJ,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야 결국은 4기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적통이지만 더 훌륭한 후배이자 또 미래의 지도자가 돼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겠죠. 예, 좋은 정책들을 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지만 현실에서 충돌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이걸 젊은 세대들은 아직도 인국공이라고 부를 정도로 각인돼 있습니다. 이걸 공정의 문제로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계열 정부의 이제 적극적인 노동정책, 정규직화 정책을 포함해서 이런 정책들이 이제 청년 세대 공정 감각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는 식으로 풀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보관이 있으십니까? 전 문재인 정부 처음부터 뉴딜을 만들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출발했으면 훨씬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방향이 맞았는 몇 가지 속도 조절 때문에 실패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주 52시간,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 같은 것이 우리가 속도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 계속 우리가 가야 될 일이고요. 주 52시간도 가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이 왜 공정이 불공정 때문에 분노하는가?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가 없는 거를 반칙화 특권이 그것을 뺏어나가서 사다리를 없이려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라고 봅니다. 기회를 만드는데 이 기회는
결국은 기술혁명 기반의 창업국가를 만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벤처 창업국가, 노무현 대통령이 IT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서 오늘날 네이버와 다음이 나왔다면 창업국가를 만드는 기회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는 좋겠다. 또 하나는 이제 네이버나 다음이 약 1억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20억 명입니다. 디지털 경제 문화 영토를 5억, 10억을 넘겨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무한정의 기회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모티콘 예. 하나도 시장이 유럽보다 커지겠죠. 예, 이 부분을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기회를 만드는 것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있는 기회들을 나눠 가지는 정책에 그렇습니다. 가깝다고 들리는데 그런 취지십니까?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기회를 만드는 거를 저는 먼저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는 어차피 비정규로 취직해 있는 분을 좀 더 나은 것으로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직장 자체가 없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드는 쪽을 하는 게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뉴딜을 먼저 시작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광주 후보님은 그 실용적인 진보, 그다음에 유능한 진보를 내세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친재벌적 정책을 내세운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노무현 정부 시절을 되돌아 보더라도 그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 실용 진보를 내세우는 정권과 재벌과의 관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결국 스웨덴의 발렌베리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발렌베리가는 우리 현재 삼성보다 훨씬 경제력 집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부와 대타협을 했습니다.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문제, 두 번째는 일자리와 세금 문제에 약속을 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스웨덴에서 가장 강력히 존중받는 나라가 저는 발렌베리가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재벌들도 곧 4세대로 가게 되면 대부분 해체돼 나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의 단절을 꾀하고 이제 한번 사회적인 대타협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기업이 갖고 있는 돈이 1천조 원입니다. 1천조 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내는 세금의 2년치입니다. 이걸 가지고 대학을 지방에 있는 대학에 기업을 투자했을 때 새만금이나 카이스트 옆에 충남대나 부경대학교나 창원대학교나 이런 데 대학 도시를 만드는 대규모 투자를 했을 때 저는 확실한 세제 혜택을 줘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세금을 걷어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공존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제 재벌이라는 용어도 서서히 사라져 나가는 과거의 유물이 되도록 확실하게 개혁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는 다른 후보보다 본인이 가장 낫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두 가지 방안을 썼습니다. 하나는 연기금을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전부 야당에서는 연기금 사회주의라고 했지만 당시 주식이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국민연금이 많은 수익이 늘어났고요. 또 하나는 싱가포르의 GIC, 싱가포르 투자청 같은 걸 만들어서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투자를 해서 결국 국가의 부를 획득하는 두 가지 정책을 했는데요. 저는 현재 국민이 갖고 있는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이 1970조 원이라는 연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해외 부동산 투자에 150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보다 공격적인 미래 기술 투자, 미래의 일자리를 만드는 투자로 나가게 되면 재벌 우리나라 대기업에 갖고 있는 1000조 원, 그리고 연기금을 갖고 있는 2천조, 3천조 원을 가지면 세계의 5대 금융시장이 됩니다. 여기서 이 힘을 가지고 일자리를, M&A를 세계를 향해 나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요 정도만 일단은 좀 네, 시간이 알겠습니다. 좀 부족하니까요. 죄송합니다. 예, 질문 이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연금기금이 이른 시일 내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 연금기금의 투자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 투자는 사실 좀 불확실한 것이고요. 오히려 지금 당장 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든지 더 늦게 받든지 더 작게 받든지 이것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연금 개혁도 우리가 한번 해야 되지만은 전체 재정 개혁 550조도 근본적으로 저는 새로 하는 국가의 근본 이 재정 구조를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고쳐야 돼서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단 하나만 가지고 개혁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장밋빛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미래 비전들이 잘 작동했을 때 대학을 가지 않았거나 지방대를 나와서 그 월 200만 원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그 커리어가 상승한다는 전망이 없는 청년들한테 내려갈까요? 낙수 효과 얘기를 다시 듣고 있는 느낌도 듭니다만. 저는 낙수 효과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드는 분수 효과도 믿지 않습니다. 네. 대학 도시에 투자해서 여기까지 지방을 듣겠습니다. 살려야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리가 참 쉽지 않습니다.